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9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또한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으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식은 생략하고요. 먼저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새해다 싶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고요. 우리 기포시에 출입하시는 우리 언론인, 대표님들, 기자님들 그 어느 해보다 새해는 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새해 들어서 주요하게 1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고요. 그러면서 2019년도 김포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언론인과의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김포시가 2019년도 시민들과 함께 풀어내야 할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것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김포시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뛸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역할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비판도 해주시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는 그러한 좀 생산적인 2019년도 브리핑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그 국장님들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 국장님 오셨나요? 국장님, 그러시네요. 예, 김명하 행정부장님 함께 하셨고요. 이하간 경제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찬 복지국장님, 유재호 환경국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구 도시국장님 자리하셨고요. 고상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반갑습니다. 전종희 교통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포시의회 업무 보고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국장님들은 아마 의회에 좀 출석 중에 계신 것 같고요. 오늘 허심탄회한 언론인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제가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혹여 세세한 답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 국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좀 답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시장님께서 2019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배포해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019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공사가 그동안 진행했던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한 아직까지 정리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선 7기 4년 동안 김포시가 어떠한 도시의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김포시 도시개발 전략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선 7기 시정 슬로건, 시정 방침은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주민 공유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교육, 복지환경, 일자리 등 시민의 삶을 높이기 위한 행정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김포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가 갖고 있는 어떤 입지와 역사성 그리고 현재 남북 관계로 볼 때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백년 먹거리는 남과 북이 함께 통일과 평화에 기반을 둔 경제와 관광이 2019년도 중심 시정 방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2019년도 7월 개통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지금의 도시철도 공정률은 96%에 다다르고 있고 열차 운행 시스템 전기통신 분야 지금 시운전함으로써 차질 없이 7월달 개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도시와의 어떤 철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5호선, 9호선 연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성 향상 방안에 대한 강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2021년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2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도 2021년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두 분의 국회의원들, 시도의원님들하고 정말 열심히 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건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교통불편 해소를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도로건설 사업들을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계양 광화강 고속도로 그리고 올 5월경에 준공 예정인 시도 5호선 도로 개설 사업들 그리고 가칭 평화로라고 하는 김포 대강간도로 그 1단계인 월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그 타동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많이 김포의 운수 종사자들, 기사님들이 시민들 위한 특별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엠버스, 지버스에 대한 신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4개 노선입니다. 그 4개 노선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엠버스, 지버스가 시설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교통 복지가 조금 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달 철도가 개통되면 철도와 버스의 환승 노선을 개편을 할 거고요. 그래서 버스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중교통 개선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노선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서부터 29년도 김포시 환경보존 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2020년 5월 확정되는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환경보존 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짓고요. 현재는 환경개선 TF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10월 29일 날 환경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6,420여 개의 기업체들, 공장이 김포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내는 것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업지원센터 유치와 관련된 것들이 밀선책이 들어와서 어떤 부정적 입장으로 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별도의 기업지원센터 유치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올 3월달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올 12월경에 2020년도 뷰티기계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진흥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샹 기포시 기업지원센터 건립 시 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고 있으면서 2020년 1월달에 재단 출범을 시키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지역 내 5개의 산업단지가 완공되거나 또 착수하는 시기이고요.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동 제우스 플라자의 청년 공간인 리버힐링에 있고요. 2016년도 6월달에 개관을 해서 지역의 청년들의 공간,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기포의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경기에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할 거고요. 친환경 농업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책봉뿐만 아니라 농촌 친환마을이나 관광 패키지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2022년도 중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신도시의 통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월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2020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확대, 또 장애 아동에 대한 치아보호 가입 지원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축해서 내 2021년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 안정된 일을 위해서는 돌봄센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돌봄센터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 및 어린이집 확충이 국가 정책상 40%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포시도 거기에 맞춰서 국립 어린이집 확충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7개소에 이렇게 어린이집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권 제2보건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진읍 사무소 신청사 부진에 제2보건소 건립을 추진하고요. 지금 사우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의 조기 검진 또 예방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또 기능을 더 확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즐길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 12월 달에 A번 평화생태 공원이 완공되고요. 또 한강 시도시 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될지는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토지 매입비 등 건축비에 대한 그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월권명기를 통해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해서 도시형 문화벨트를 구축해내는 2019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포에 별별한 대표 축제가 없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기포시의 대표 축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감님과 함께 혁신교육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올 6월 달에 같이 기포시 교육 협력센터를 설립을 해서 혁신교육 지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본 예산에 한 40억 규모로 편성을 했고요. 각 학교에서 이 혁신교육 지구 사업과 관련된 그 주민들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것을 좀 2019년도에는 다양하게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주관해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2,004명 중에서 1,518명이 75.4%가 찬성을 해서 이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들을 더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 평일날 장기도서관이 개관을 했고요. 올 9월달에 큰고도서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산도서관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정말로 지역이 청년과 문화, 그리고 교육, 독서가 넘쳐나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도시를 하기 위한 학습관을 더 보강하고 기준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입니다. 변화하고 혁신하는 시정구현으로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의 어떤 청렴도 평가, 그리고 경기도의 시군평가가 그 예전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아직도 시민 서비스의 만족도가 시민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청렴이나 시군평가나 아니면 민원 서비스들을 더 확충해내는 정말 중요한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청렴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노력을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발탁되고 또 특별 승진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함이고요. 이를 위해서 미선실기 주요적 구역비 하나인 시민원탁회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김포도시공사가 진행했던 기간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좀 대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취임하여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해오던 12개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불공정 사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5개 사업을 감사관에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5개 사업은 시내폴리스 2구역, 일명 샹산 스마트시티, 걸포 4중 사업, MCT 사업, 하군 7산단 및 고촌 복합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말 하순부터 시작해서 진행 완료 중입니다. 현재는 세부 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처분 요구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감사 결과는 시내폴리스 2구역의 경우 민간 개발 사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현행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결정에 대해 특혜 시비 논란이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부족한 감사는 지속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걸포 4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김포도시공사가 현대건설 이탈과 출자자 변경의 승인을 결정한 사안으로 행정 절차상 적법하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미숙에 따른 업무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부족한 감사는 지속할 것입니다. 셋째, MCT와 하군 실산단은 김포도시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와 상관없이 공동사업 시행자 지위에서 김포도시공사를 제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고촌복합개발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한 것으로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감사 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김포시의 조치 결과를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강 시내폴리스의 경우 현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이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지난 8월 10일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현 민간 사업자의 지분 양수도를 할 수 있는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고자 현 민간 사업자와 지분 양수도 및 공모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사업자의 조건부 포기 확약서를 진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당부한 7월 말까지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로 김포도시공사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그동안에 진행됐던 감사의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김포 미래 비전에 대한 도시개발 전략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을 만나뵈었고 민선 7기에 기대하신 바람도 들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질책도 경청하였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정의 기대와 체감하시는 행정 서비스의 차이가 크다는 것,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한 행정, 또 한 가지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김포시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들은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기대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시민 편에서는 통일과 평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시장이 되겠다 다짐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이뤄내기 위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민선 7기의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 각종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시와 시민 그리고 토지주와 실행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며 고민했습니다. 우리 시는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한강 신도시 외에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 지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정책이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 사람, 기업,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김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소한의 공익적 개발이 아닌 민간 사업자 이윤 중심의 개발로 시의 상당 부분이 누더기호처럼 조각개발로 꾀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겪고 있는 교통, 교육 개선, 예산 부족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지연, 되돌릴 수 없는 환경 개선 및 지역 불균형 등과 관련된 대다수의 민원들이 과거의 개발 행태가 사후적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개발 정책은 이제 종지부를 지어야 합니다. 저는 시의 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 기업과 관광이 조화된 김포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북부 지역에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한 개의 특구와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5개의 관광벨트를 두었고 행정과 주거, 산업을 복합하는 시가와 예정용지를 번역별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계획은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및 경제성 5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김포시의 정체성으로 조강 통일경제지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의 입지와 역사성으로 볼 때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100년 먹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남북한 통일과 평화를 기반에 둔 경제와 관광일 것입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파주시는 이미 개성공단 및 경의선과 경부축 연결이라는 큰 이점을 살려 남북 경제의 지역 주도권을 선정 향후 100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경제의 지역 주도권을 파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강의 양안인 월권면 조강리와 북한 개풍군 조강리의 환서의 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조강평화대교와 첨단 산업 중심의 조강통일 경제특구를 경기도가 지향하는 트윈시티 컨셉 쌍둥이 도시 방식을 정부에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제안한 것을 끝나지 않고 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정 일원의
남북 협력을 위한 50만 명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항은 하나미 강으로 한반도 육상, 해상, 교류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고 남북 분단의 이슈에서 형제 또는 가족이 만나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으로 개성시에서 정남으로 남하하여 조강을 건너면 서울 진입이 파주보다 빠르며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과 김포터미널, 평택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등 첨단 산업이 분포되어 있는 남한의 화재 경제벨트로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중앙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경제의 주류를 개성 파주에서 개성 김포로 양분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5개의 관광벨트로 한강하고 생태관광벨트, 애기봉 평화관광벨트, 문수 역사 관광벨트, 대명 야간 관광벨트, 전류포구 관광벨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5개의 관광벨트는 파주시의 프로망스와 헤이지 수준 이상의 테마형 관광상품을 5개의 도로 선정에 따라 벨트화한 것으로 중앙통일경제특구와 중남부 주거지역을 연결,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시민의 소비가 북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중남부 지역은 그 기능에 따라 권역별 주거지역으로 나누어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변경 수립되는 도시관리 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 등 5가지 기준 원칙에 따라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물량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2035 도시기본계획이 기초조사 중에 있는 바 올해 중반기에는 중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순차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한강과 인접한 농업진흥지역은 한강생태계 보호 및 미래 세대의 곳으로 최대한 보존하겠습니다. 또한 민영 또는 공영개발로 인해 주거 환경의 영구적 악화가 예상되어 개발구역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대적 민원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협의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도시개발 및 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인구 44만의 김포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분 또한 우리 시의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단기적 성과에 얽매여 은폐하거나 또는 과욕 부리기보다는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김포시의 변화를 주도하며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